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주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의 소리는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문윤택 이름 났습니다. 네. 제가 티전 바로는 후보님은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사회에 신제품 문윤택이라는 상품이 나왔을 경우에 반응은 소위 말하는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후보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동기 궁금합니다.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는 완전히 먹통 국회였어요. 식물 국회였죠. 심지어는 국회를 해산하고 없애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정도로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낡은 것들을 계속 고수하고 싸움만 하던 국회가 대결만 하던 국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급변하는 새 시대입니다. 2020년 디지털 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직접 이루었던 위대한 국민입니다. 촛불 이외의 촛불, 광장 이외의 광장을 아우르고 헤아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겠죠. 네. 제주 지역에는 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제주시 갑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분류를 했기 때문인데요. 전략공천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물론 대원칙이 당에서 정한 대원칙이 중진 의원이 불출마했을 경우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살펴본다는 내용이지 전략 후보를 내세운다는 원칙은 아니었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선정이 되어졌으나 현지에 현 지역에 후보들이 있고 후보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면 그 전략 공천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살피고 민심을 살펴서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의 입장이 경쟁력 있는 분을 전략 공천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면 오셔서 민심을 묻고 경선을 통해서 저하고 함께 경쟁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을 전략공천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제1 모범적인 제도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선거에서마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면 선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도 아마 안 좋은 이미지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선거에 나온 이상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선 가장 앞에 선 장수와 같은 심정일 텐데요. 후보님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 강점 무엇입니까? 제가 상당히 늦게 결정을 했고, 그 후보 등록을 한 지가 지금 일주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도민분들이 알아보시고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분들이 기존 낡은 정치에 그만큼 이제 식상해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의 다른 많은 기능들을 가진 신제품을 보여드리면 많은 도민분들이 지금도 그러시지만 저한테 지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폭스 TV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한국 초대 지사장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를 충분히 함양을 했습니다. WPP라는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에서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그런 글로벌 마인드와 제가 고등학교 시절 총학생 회장과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하면서 투옥도 된 적이 있어요. 그 투옥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몸속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도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세상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쟁에 나선 장수가 참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 위해서는 내용물도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후보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공약이라든지 정책, 앞으로 만날 시간은 많겠습니다만은
좀 간략하게라도 좀 네, 네. 네, 맛보기라도 좀 해주시죠. 예, 예, 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미리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공약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여의도에서 중앙에서 활동을 하는 입법기관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첫 번째는 언론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올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 연초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즉 검찰개혁, 기타 등등의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의 초석은 마련이 되었다고 보는데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언론개혁은 지금 논의조차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제기와 의제화를 언론개혁 법안으로 삼고 싶고요. 제주도의 경우 생활 속, 생활 밀착형 기능들, 신제품의 기능들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어제 그 공약으로 그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고향세라고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주도 출신 혹은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자기 지역,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는 지방세 10% 정도를 제주도로 내는 겁니다. 국민들이 10%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내던 지방세에서 10%를 띄어서 제주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가 이루어지고 그 10%를 낸 국민, 그 도민 여러분들께 그 10% 안에서 한 30% 정도의 제주도 특산물을 상품권이나 선물로 드리면 제주도 특산물 소비도 촉진이 되고 재정 자립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의 선순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세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가령 뭐 제가 출양해서 서울에 산다. 네. 그래서 서울에 주민세를 뭐 100원 낸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 10%, 네. 10원 정도는 제주에 이렇게, 네. 이렇게 배분을 하게 해서 지역 재정도 좀 튼실하게 하고 네. 또 보답하는 의미에서 지역 특산물을 역으로 그 내신 분들한테 네. 돌려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에서 제가 살면서 중앙의 제 지인들과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정치력으로만 풀 수 있는 서울시장이 그거를 허가해 주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지역의 지방세에서 10%를 제주도로 띄워주는 부분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정치력이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도 꽤 지났죠. 아침 저녁으로 길거리에서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다 못한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제품 문윤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주시 갑 지역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꾼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고자 출마를 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강하고 내용 꽉 찬 신제품 문윤택을 진정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여의도로 보내주십시오. 제주의 강한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제주 도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모든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